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끝내 터졌다. 대출금리 10% 집값 대재앙 온다. 가계와 기업부채 고금리, 전쟁, 이금융권 위험, 중국 등의 요인으로 은행 부도 위험이 최고치입니다. 이 금융권은 물론이고 5대 은행도 부실 채권과 이금융권 PF 지원, 연체율 등으로 최악의 경영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지속으로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고 매물이 쌓이면서 벌써 급출하가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협, 신협, 수협과 저축은행, 캐피탈, 신탁에 물방하면 돈을 뜯길 우려도 커집니다. 유료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웹타임인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 예금 끝내 터졌다. 대출금리 10%. 와,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이제 10% 집값 대재앙 온다. 사실 지금 적금도 13%까지 갔는데 10%가 대수겠습니까? 보시면 5대 은행이 있고요. 정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은행 부도 위험이 최고치로 지금 치솟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뜩이나 크게 문제 없었을 때도 여러 나라들이, 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멀쩡한 은행이 갑자기 붕괴되고 그랬죠. 뱅크런 사태 터지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하다, 크게 어떻게 망하느냐, 이런 은행 없어요. 이제 안전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먼저 은행 부도 위험. 첫 번째, 가계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요, 이 부채 정말 최대한 많이 끌어안을 거 아닙니까? 은행도 당연히 빌려줘서 연체율, 더군다나 연체가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은행 못 버팁니다. 두 번째,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바로 가게나 기업 이런 데가 부도날 확률이 커지잖아요. 24년까지 원래는 올 연말, 길어야 내년 초에 다 끝나버릴 줄 알았죠? 그런데 내년 내내 고금리가 지속될 수도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요, 영끌을 냈거나 기업은 버티지를 못해요. 은행 부도 요인, 자, 금리, 유가, 전쟁, 침체, 지금 고금리 상태, 그리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또 금리가 올라가고, 전쟁, 경기 침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은행을 부도시키는 요인이 돼요. 해외은행은 이미 부도가 났잖아요. 제2의 SVB 파산이 이제 곧 세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중국 리스크에 전염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중국에서 딱 끝나버려야 하는데, 중국 건설이 중국 은행으로 전이되고, 그런데 이 중국 은행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은행은 다른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해외 은행과 연관되면서 바로 부도가 지속되는 거죠. 이금융권 연쇄부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가 뭐래도 이금융권이 제일 위험하죠. 저축, 새마을, 농협 등등, 바로 이 6가지의 정말 엄청난 부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은행 부실 심각, 예적금 13% 돌려막기. 여러분들, 예금이 자꾸 치솟는 거, 적금이 자꾸 치솟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밑빠진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라도 돈을 끌어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못 끌어오니까 엄청난 당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13% 일금융권도 지금 5대 은행도 10%까지 땡기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오죽하면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아예 그냥 경고를 강력하게 했잖아요. 철퇴를 내렸습니다. 5대 은행 부실채권이 4조입니다. 1조도 아니고 4조. 고금리 충격 일파만파. 5대 은행이 어떤 면이 부실이 있는지 잘 보세요. 5대 은행 부실채권, 일단 이 자체가 큰 문제죠. 한 해 동안 5천억이나 증가했어요. 이금융권 PF 대출도 지원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본은 18% 미만이에요. 은행이 갖고 있는 돈에 자기 자본이 반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가계, 기업 부채는 최대치고요. 연체, 그 다음에 파산, 급증하게 되면 못 버팁니다. 심각한 이금융권, 그나마 5대 은행은요, 뱅크런 사태만 터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금융권은 당장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저축은행 적자 79개 당기순 손실이 무려 962억 원. 새마을금고 연체율 6.1%로 최대죠. 금융부실이 제일 심각한 게 새마을금고. 이미 뱅크런도 한번 앞섰고 지금 땜빵한 상황입니다.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PF 문제 심각. 자, 예적금이 당연히 비상이 걸리겠죠. 2금융권부터 시작을 해서 5대 은행까지. 자, 부실은행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 부도 노출이 돼 있습니다. 자, 은행도 돈 구하기가 막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근으로 아주 엄청난 예적금 이자를 주는 거죠. 결국 잘못했다가는 이게 소문이 잘못 나면 뱅크런 붕괴. 5천만 원 이내. 문제는 지금 5천만 원 이내 은행별 분산 투자를 해야지 막 몰빵 여기는 안전하니까 10억 여기는 안전하니까 20억 이런 식으로 자기 돈에 모든 돈을 몰빵하면 안 돼요. 5천만 원 이상은 전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자, 집값 대장. 이번에는 부동산을 볼까요? 고금리 지속이 되면 대폭락. 자, 집을 팔자. 대세 하락의 신호탄. 팔자가 이제 늘어나니까 계속 매물도 쌓이고 연중 최대치로 불어난 매도 물량. 연중만이 아니라 최근의 사상 최대치라고 봐야죠. 자, 집값 대지양, 집값 영향. 금리는 60% 비중. 여러분들 집값하고 부동산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최근에 봤더니 바로 이 금리가 60%나 비중이 있어요. 근데 그 금리라는 놈은 물가, 유가, 전쟁 등의 영향을 받죠.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집값이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출 규제 18% 비중. 대출 규제도 요즘 이제 대출 자꾸 규제하잖아요. 이율 높이고 차단시키려고 하잖아요. 가계부채가 너무 세니까. 이것도 수요를 악화시키겠죠. 가계부채 연체율에 영향을 줍니다. 기타 유동성 자금, 거품, 공급, 인구,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집값에 영향을 주죠. 자, 고금리 볼까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폭락하려면 대신에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자,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면 폭락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값 폭락은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갑자기 고금리로 치솟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했어요. 많게는 40% 넘게까지도 이번 1월 달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요. 부동산이 대폭락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제 위기가 터져야 돼요.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고 뭐 터진다더라 뭐 한다더라 지금 같은 안 좋은 뭐 전쟁도 터지고 이런 거 해봤자요. 집값은 대폭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폭락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다만 경제 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고금리가 지속이 돼버리면 이것도 타격이 세요. 받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24년 금리 인하.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금리가 유지되는 쪽으로 지금 굳혀지고 있어요. 다만 내년 언제까지 고금리가 유지될 거냐는 이제 전쟁이라든가 유가 이런 거에 달렸어요. 대출금리 최대 10%. 와, 가계부채 위기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금리 장기화, 집값 폭락, 경제 위기. 자, 여러분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이게 결국은 집값 하락을 일으키거나 또는 경제 위기를 터뜨린다고요. 자, 위기 징조, 매물이 사상 최대 급증, 경제 위험 요인을 지금 반영 중이죠. 매물이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은 찜찜한 거야. 매도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매물을 늘려놓는 거예요. 거래 급감, 매수자 금융불안 위협.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지금 예전 같으면 확 잡았을 텐데 혹시 하고 또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관망 모드로 가다 보니까 거래가 감소. 경제 불안. 자,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 급등하고 자본은 빠져나가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매수자들이 얼어붙었어요. 자, 이제 금리 변동 세 방향.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별표를 쳐볼까요? 이제 이 금리가 어차피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위기가 터지는 것은 아니니까. 자, 먼저 현재 지금 상황이 좀 좋지도 않지만 진행된다. 두 번째, 상황이 좀 더 악화된다.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이 된다. 이 세 가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90%가 현재 진행, 그러니까 좀 이제 결국 가다가 금리 인하해가지고 경기도 이제 좋아지고, 그래서 뭐 주가도 뛰고 부동산도 뛰고, 이게 가장 유력했는데 좀 퍼센트가 낮아졌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자, 미국 물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미 10년물 국채 2에서 3%로 안정화되고, 유가 1배럴당 70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자,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 두 곳이잖아요. 확전이 없는 상태.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24년 초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두 번째, 상황이 약화되는 쪽으로 조금 비율이 이제 옮겨가고 있어요. 자, 미국 물가, 고물가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미 10년물 국채가 지금 어때요? 4에서 5%로 왔다 갔다. 자, 유가 1배럴당 90달러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두 곳 전쟁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죠? 결국 이스라엘이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패한 거다 해서 미국 말도 안 듣고 그냥 악을 응징하겠다. 자, 전쟁을 결국 확대시키고 있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4년 미국 기준금리 유지. 그렇다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유지만 해도 지금 고금리잖아요. 여러분들 대출금리가 거의 7%. 이게 유지만 돼도 영끌 못 버팁니다. 자, 최악의 상황. 그렇다면 더 나쁠 수도 있느냐? 더 나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미국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고물가가 지속되는 거야.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가 5%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 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 지금 뉴스에서 105달러, 115달러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거의 키는 이스라엘 전쟁에 달렸어요. 두 곳 전쟁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확전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확전. 서방 선진국들. 그리고 아랍 국가들, 이란, 이렇게 확전이 돼버리면 상당히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 24년에 미국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 생각은 1번이 아직은 유력하고요. 2번은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염두해야 돼요. 자, 예적금 못 받는다. 분산 투자가 최고.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진다. 내 예금 안 하지라고. 이거 지금 매일경제사에 쏘고 있잖아요. 예적금 못 받는다. 자, 은행 부도 위기, 위험 요인, 불확실성, 전쟁, 고금리, 그 다음에 위험 징조, 자, 민간 부도, 돈가뭄, 예금 경쟁, 1금융권 자본 비율, BIS. 여러분들 15에서 18%밖에 수준이 안 돼요. 은행 부도. 그러면 얼마든지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도날 수가 있죠. 23년째 지금 5천만 원. 이거 정부가 이번에 1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금융권으로 돈이 쏠릴 걸 우려해서, 아니 이 금융권으로 좀 쏠리면 좀 어때요? 1금융권, 결국은 기득권층인 1금융권이 사정사정한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인들한테 돈 더 예전처럼 끌어당기려고. 아니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가 GDP 규모상 무조건 1억까지 보장돼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1억까지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 특정층 1금융권 뭐 봐주기 지금 생겼어요.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다. 만약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법이라면 당장 바꿨을 거예요. 바로 서민들한테 유리한 법은 이렇게까지 늑장부립니다. 보호은행, 은행, 증권사, 보험사, 외국계 은행은 보호되고 자체 기금, 행안부 보호하는 곳들이 바로 단위, 농협, 축협, 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자체 기금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1억 상향의 물거품 됐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반대한 거예요, 이번에. 이금융권 자본 쏠림 방지. 말이 좋아서 이금융권 자본 쏠림이지,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금융권 그놈들 편히 봐주는 거야, 기득권층. 1금융권 혜택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자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잘 삽니다. 3.5억 보장. 독일, 영국은 1.5억 보장. 우리나라보다 뭐 독일, 영국이 3배 잘 삽니까? 택도 없어요. 자, 조금 더 잘 살아요. 일본,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1억 보장되네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 위험 5천만 원씩 분산 예금. 여러분들 5대 은행도요,
10억, 20억씩 저금해봤자 분기돼 버리면 5천만 원밖에 보장 못 받아요.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이제 법인이 다르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5천만 원씩 저축하면 돼요. 다만 어느 한쪽에 몰빵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나는 이자보다 안전한 곳을 추구하겠다. 그럼 우체국으로 가세요. 100% 보장되니까. 주택가격 변동요인, 가계대출, 전액 증가액. 여기 보시면 자, 주택가격이 어떻게 하면 변동이 되느냐? 금리예요, 금리. 특히 기준금리. 보면 60, 45, 56 이렇게 60% 비중이나 차지해요, 금리가. 그 다음에 대출 규제 17, 13, 19 평균적으로 18%나 차지합니다. 기타 주택 공급, 인구 구조, 경기 바로 이런 상황들이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증감 추이 21년에 막 치고 갔죠, 집값이. 그때는 이렇게까지 늘어났어요, 집값 급등기에는. 그러다가 2022년, 2023년 1분기만 해도 확 줄었죠, 이렇게. 그러던 게 최근에 자 2, 3, 4분기 2, 3분기로 올라오면서 집값이 뛰니까 다시 또 가계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보면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종합 이렇게 봤을 때 위험한 곳들은 몰빵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자 은행이 있고요.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이게 햇빛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은행이. 그만큼 다 부실을 안고 있어요. 이제 보통 어느 정도 흐리단 날씨, 흐리다. 비가 와요. 최악이에요. 비가 오는 곳도 상당히 많네요. 자, 그런데 캐피탈은 다 비가 오네요. 저축은행 다 비가 오네요. 부동산 신탁은 종합이 비가 오기 때문에 안 좋고. 자, 여기에 뭐 농협이네, 신협이네, 수협 다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 아무튼 위험한 곳들에는 돈을 몰빵하지 말자. 분산 투자하자. 뭐 당장 돈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터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만기가 되면 좀 분산을 시키세요. 여기 보시면 자 국내은행 차주별 대출 형태 지수 봤더니 상당히 지금 대출 신용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갈수록 좋지 않아요. 자, 5대 은행 가계 대출 추이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가계대출이 좀 늘어났고, 그런데 안 좋은 신용대출이 더 늘어났네요. 이 말은 점점 좋지 않은 것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나중에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2020년 8월 달하고 2023년 지금 최종이 8월인데 쭉 볼게요. 4만 건밖에 안 됐던 것들 3만, 5만, 6만, 5만 가다가 7만, 지금 7만 8천 건을 능가했습니다. 여기 7만 1,000으로 나오는데 이제 8월 달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매물이. 그런데 집값은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평균 집값이 4월 달에 12억 900이었다면 계속 집값이 떨어지면서 11억 8,1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8, 9, 10쯤 집값이 올라가니까 11억 9천으로 좀 소폭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10월 달에 이제 기로에 섰죠. 더 계속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여기 보세요. 사선으로 뛰고 있죠.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추이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계속.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빠지면서 주가가 뛰었죠. 근데 또 올라가는 모습. 자, 그 다음에 미국 국채 발행 규모도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요. 여러분들 정부 부채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을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00대 기업과 미국 100대 기업 IT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어우 세상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109.4야. 미국은요 마이너스 0.3이야.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경기가.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 30.5. 지금 미국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너지도 마이너스 100. 미국은 2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필수 소비재, 소재, 산업재, 유틸리티 할 것 없이 다 마이너스 30에서 50을 향하고 있네요. 미국은 거의 플러스예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 월판선, 신안산선, 인동선, GTX
C 이렇게 해서 잘 한번 보시세요. 대기업이 붕괴되는 소식과 함께 SVB처럼 튼실한 1금융권도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